안녕하세요, 용PD입니다. 오늘은 카메라 센서의 해상도와 촬영 방식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실제로 촬영을 위해서는 몰라도 되는 내용이며 이미 알고 계시는 분들도 많을 겁니다. 하지만 높은 화소의 센서가 어떻게 작동을 해서 센서의 화소보다 낮은 영상을 만들어내는지 궁금하신 분들은 그 궁금증을 해결해 드릴 내용이니 끝까지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선 카메라는 렌즈를 통해 들어온 빛을 센서에서 받아들이고 셔터를 통해 필요한 셔터 스피드로 상을 캡처합니다. 이때 한 장을 촬영하게 되면 사진, 프레임별로 초당 24장, 30장, 60장으로 촬영을 하면 영상이 되는 거죠. 이렇게 촬영되는 이미지를 프로세서를 거쳐 원하는 해상도를 가진 사진 또는 영상으로 만들어내는 것이죠. 우선 해상도에 대해 알아봅시다. 해상도를 설명하기 전에 픽셀을 먼저 살펴볼게요. 픽셀은 화면을 구성하는 최소 단위인데요. 영상이나 사진들을 확대해보면 보이는 작은 네모들을 말합니다. 이게 모여서 하나의 이미지가 되는 거고, 이미지가 모이면 동영상이 되겠죠. 이 픽셀의 수가 곧 해상도입니다. 해상도는 가로 픽셀 수 곱하기 세로 픽셀 수로 표기합니다. 같은 크기의 화면에 픽셀의 밀집도가 높으면 이미지가 좀 더 선명해 보이겠죠. 그래서 해상도는 화질과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가장 많이 사용하는 해상도로 FHD, 4K가 있는데 FHD는 1920 곱하기 1080 약 200만 화소, 4K는 1840 곱하기 2160 약 800만 화소가 됩니다. 요즘 나오는 카메라들을 보면 다양한 화소수를 가진 센서들이 있습니다. 화소수에 따라서 사진 전용, 영상 전용, 표준 카메라로 분류하기도 하는데요. 소니를 예로 들어보면 R 시리즈는 3000에서 6000만 화소의 고화소 센서를 가진 카메라는 사진 전용, 알파 7 시리즈 같은 2000, 3000만 화소대의 센서를 가진 카메라는 사진과 영상을 골고루 촬영할 수 있는 표준형, S 시리즈 같이 1210만 화소의 센서를 가진 카메라를 영상 전용 카메라로 분류를 합니다. 물론 센서의 화소수 외에 다른 기능의 차이들이 있기 때문에 카메라 분류가 달라지는데요. 오늘은 화소수의 차이에서 오는 차이점만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일단 높은 화소수를 가진 카메라는 상업으로 사진을 하시는 분들에게 다양한 이점이 있습니다. 어느 정도 확대를 해도 사진이 깨지지 않고 사진의 구도 수정이 용이하고 대형인화가 가능한 점 등 정말 다양한 장점이 있습니다. 사진에서 고해상도 뽕을 맛보면 헤어나올 수 없는 이유죠. 다만 같은 크기의 센서에 픽셀의 밀집도가 높기 때문에 한 픽셀이 받아들이는 빛의 양이 적어 노이즈에 취약하다는 단점이 있죠. 그래서 영상 전용 카메라는 화소수를 줄여서 1픽셀당 받아들이는 빛의 양을 늘려 저조도에서도 노이즈가 낮은 장점을 활용합니다. 그 외에 듀얼 베이스 ISO 등을 적용해서 저조도 노이즈를 줄이는 기술이 들어가기도 하죠. 앞에서 우리가 자주 접하는 4K 해상도가 약 800만 화소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그럼 고해상도 카메라는 어떻게 영상을 촬영할까요? 동영상 촬영 방식은 카메라의 프로세서에 따라 다음과 같이 1:1 크롭, 라인 스키핑, 풀 픽셀 리드 아웃 위드 픽셀 비닝, 풀 픽셀 리드 아웃 without 픽셀 비닝 이렇게 나뉠 수 있는데요. 1:1 크롭이란 카메라 전체 센서에서 동영상의 해상도만큼만 센서를 크롭하여 영상을 녹화하는 방식입니다. 센서의 화소가 1:1로 매칭되므로 리사이즈 등의 추가적인 프로세싱이 필요 없고 모아레가 나타나지 않는다는 장점이 있지만 광량, 화각 손실 등의 문제가 생깁니다. 크롭 팩터가 클수록 화각 손실이 많습니다. 라인 스키핑, 센서상의 화소 중에 특정 라인에 있는 화소들만 활성화하여 데이터를 얻는 방식입니다. 화각 손실은 발생하지 않지만 화질 저하, 모아레 발생 확률이 높은 단점이 있고 광량 부족으로 노이즈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아지게 됩니다. 요즘은 거의 사용하지 않는 방식입니다. 풀 픽셀 리드아웃, 4K 영상의 16:9의 비율에 맞는 최대 영역의 센서에서 데이터를 취득한 후 이미지 처리 프로세서에서 동영상 화소수에 맞게끔 리사이즈를 진행하는데 센서상의 화소로부터 얻은 데이터를 압축해서 전송하면 with 픽셀 비닝, 통상적으로 픽셀 비닝이라 부르죠. 압축 없이 전송하면 without 픽셀 비닝, 통상적으로 풀 픽셀 리드 아웃이라고 말합니다. 센서단에서 데이터를 압축하는 픽셀 비닝보다 프로세스에서 리사이즈를 진행하는 것이 더 많은 연산 과정이 필요하기 때문에 뛰어난 성능의 프로세서가 필요하죠. 소니의 FHD 화질이 별로 좋지 못하는 평가를 받는데 이는 FHD를 픽셀 비닝 방식으로 이용하여 처리하기 때문입니다. 화질은
풀픽셀 리드아웃, 픽셀 비닝, 라인 스키핑 방식 순으로 좋고요. 1대1 크롭의 경우는 크롭 팩터에 따라 화질이 달라지기 때문에 순위를 정한다는 게 조금 의미가 없는 것 같습니다. 크롭 팩터 값이 작으면 풀픽셀 리드아웃에 가까운 화질을 보여주기도 합니다. 그럼 실제 카메라에는 어떤 방식이 적용될까요? 소니를 예로 들면 R 시리즈는 너무 높은 화소수 때문에 4K를 픽셀 비닝 방식으로 처리를 합니다. 슈퍼 35 크롭으로 촬영할 경우 풀픽셀 리드아웃 방식으로 처리해 화질이 더 좋습니다. 알파 7 시리즈는 4K 24p까지는 풀픽셀 리드아웃, 60p는 강제 크롭이 들어간 풀픽셀 리드아웃 방식이 사용됩니다. S 시리즈는 4K 영상에 최적화되어 있어 모든 프레임에서 풀픽셀 리드아웃 방식이 적용되며 크롭이 없습니다. 타사의 여러 카메라 역시 영상 촬영 방식은 동일하며 카메라 스펙에 따라 다양한 방식을 사용합니다. 오늘은 카메라의 센서에 따라 영상이 녹화되는 방식에 대한 이야기를 해봤습니다. 제가 영상을 처음 접하게 되면서 궁금했던 내용에 대해 정리를 해봤는데요. 혹시 저같이 이런 궁금증을 가진 분들에게 이 영상이 그 해답을 드리는 영상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긴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요. 날씨가 많이 쌀쌀해졌는데 감기 조심하시길 바랍니다.